자, 그래서 또 여러분 거기 보면 19번 문제 답만 보니까 작년 문제가 그거예요. 자, 토지동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인데 거기 2번의 답이 공사가 착수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 토지동 시기다. 토지동 시기라는 건 지적공부 정지 시기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개발 사업을 마치게 되면 이 개발 사업을 마친 지역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마치게 되면 이 전답이 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토지 하나하나마다 공부에 뭐예요? 등록된 사항을 고쳐줘야 되겠죠?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기가 언제냐?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그래서 토지동 시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지적공부 정리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0번은 별표입니다. 20번. 605페이지 20번. 왜? 이런 지금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제 대인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까 그 18번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개발 사업에서 뭐예요? 토지동 시기가 생기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18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뭐예요?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뭐예요? 요청한다 써 있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와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게 바로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못하고 이렇게 개발 사업 쪽에서는 사업 시행자만 하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이해해 주시고. 자, 605페이지 20번 별표 주시고. 자, 토지 소유자가 바빠서 대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입니다. 1번 채권자 대의. 동그라미 3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예컨대 세종시가 뭐예요? 도시 외곽에 땅을 취득해서 복지관을 줘서 전답이 대가 됐다 하게 되면 그 땅을 관리하는 뭐예요? 그 세종시장이 뭐예요? 자치단체 장이 관리하니까 그 사람이 대의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의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제 이런 사학도 철천제 하천 국어유지 있죠? 이런 지목은 사업 시행자가 대행실 한실 있고 그 다음에 5번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금 소지만 대표자 있죠? 그래서 못 빼고 2번 빼고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2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부지에 대한 관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이 답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게 답이다 이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606페이지 보시면 21번 별표합니다. 21번 별표 두시고 자 거기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모든 토지에 나왔죠? 왼쪽에 항상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고 토지동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토지동이 생기면 자 두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뭐 한다는 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줄 반, 3줄 정도 되죠? 이 3줄을 핵심 단어만 읽으면 된다. 토지동이 있을 때 신청하고 소관청이 자 받아서 결정하고 없으면 뭐 한다? 직권이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 승인 나오잖아요. 대도시장의 승인. 그죠? 그 대도시장의 승인, 시도지사하고 대도 승인 나오면 뭐예요? 그 앞에 반지축척이에요? 반지축이 아니잖아. 반지축이 아니니까 그게 답이라니까요. 자, 왜? 거기 그 토지이동 현황조사, 토지이동 현황을 뭐예요? 조사 측량하는 것은 반출도 아니고 지번 변경도 아니고 축적 변경도 아니니까 그런 승인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소관청이 자 그런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4번의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이동 조사할 때는 조사부 작성한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보시고 했던 3번 항상 뭐가 나오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몇 가지만 반지 축척분이 없다 이렇게 자 봐두시면 돼요. 자 22번 별표합니다. 22번 별표 두시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일단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공부에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있다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없다는 거. 다시 반대로
자, 어디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이게 불부합 통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있죠? 국유재산법이 단어가 나오면 자, 국유재산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중앙관서의 장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록한 사람. 국유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다. 국유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소유자가 없는 자, 그 소유자 등록은 뭐예요? 국유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뭐예요? 소관청이다. 자, 3번에 뭐가 나왔어요? 신규 등록이 나왔죠? 첫 번째 답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 답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고 소유자 정리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3번에 신규 등록에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뭐 등기필 정보액이죠?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전산제를 따라 정리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는 뭐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고 등기부 갖고 한다면 말도 안 된다. 그 생각 항상 해두셔야 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24번 문제를 보시면 자, 공간정보 고치면 안 읽어도 되고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자, 거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조할 수 있는 경우로 모두 그런 것은 써있죠? 그러면 기억에 뭐예요? 잘못 정리됐으니까 해야 되고 자, 그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 항상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나오죠? 면적이 정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이에요?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 그렇잖아. 필지에 등록된 이렇게 뭐예요? 필지에 등록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자, 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계 위치만 바꾸는 것은 직권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권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니은이 증감이 있다라는 단어 있으면 이 면적이 증감이 있는 동그라미 치고 있으면 뭐라고? 신청해. 신청. 면적이 증감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디귿에 뭐예요? 측량 준비 파일, 준비 동그라미. 에? 자, 준비 파일은 측량을 한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니까 아니 준비하는 거에 다르게 정리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에? 아니 측량 성과와 다르게 됐다 그러면 성과 그 측량 결과와 다르게 됐다면 잘못됐으니까 고치지만 준비한 거 이건 이제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말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얍삽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은 요 정도 문제 낸 거는 착한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준비 파일과 다르게 했는데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는 빠져야 돼요. 니은과 디귿을 뺍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를 모두 고른다 그렇게 되면 뭘 빼는 거? 니은과 디귿 빼죠? 니은과 디귿 1번 빠지고 니은과 기억 니은 이거 빠지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자, 당연히 뭐예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고 뭐예요? 기억하고 몇 번?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 인용된 거 기억하고 3번이 답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요. 왜 니은은 왜 틀렸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직권 안 돼. 그 다음에 준비 파일은 말도 안 되고 자, 다시 말로 뭐라고? 측량 성과와 다르게 됐을 때 얘기지. 성과, 결과와 다르게 됐을 때지. 준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정할 경우가 아닌 거 써놨죠? 아닌 거 써놨어요. 그래서 그 25번에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지문만 1, 2, 3, 4, 5번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토지 이용 나오잖아요. 이용 나오면 그 무조건 답이야, 그거. 토지 이용은 어디만 써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있어야 된다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이해하시죠? 그래. 그런 거 하나 찾아내는 것도 얼마나 기분 되게 좋은 일이야. 자, 하여튼 토지 이용이란 단어는 어디만 들어간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자,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자, 읽을 거 없이 세 번째 줄에 문제가 뭐예요? 등기축택 대상이 아닌 거 그랬죠? 첫 번째 답이 뭐예요? 신규등록. 하여튼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일단 신규등록을 찾는 거예요. 신규등록. 그 신규등록이 어디 있어요? 넘겨보니까 4번이 있네. 넘겨보세요. 거기 4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 4번에 있죠? 신규등록이니까. 다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등록 보이면 답이 세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절대
대장은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 증명서면 얘기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고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그게 답이 눈에 안 띄면 뭐예요? 소유자 정리가 답이에요. 소유자 정리. 그렇게 보자. 자, 넘겨보세요. 자, 611쪽에 30번을 별표합니다. 30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법률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을 틀은 거 있죠? 그 말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촉탁 대상이 뭐예요?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나오게 되면 자, 답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답, 세 개가 답인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니까. 예컨대 연기군이 세종시를 됐는데 소유권자가 30만 소유권자가 내 땅에 연기군을 세종시로 바꿔달라고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라.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자, 두 가지 답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신규 등록이 답이다.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두 번째 답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주죠? 이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주면 이 통지서에 의한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소유자 정리하는 거 있죠? 이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 두 가지라도 꼭 답을 외우라는 게 답을. 그 다음에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통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고 뭐예요. 자, 그 표제부 갑부 을부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대장이 있다는 점. 자, 대장의 소유권자 갑이 충청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00번지 다 면적 500이란 이 땅에 집을 줬다는 점. 그죠? 내심 뭐예요? 내심 집을 짓고 내심 그냥 9월 달에 답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서 그냥 몰래 살고 있다는 점. 근데 아까 그랬죠? 소관청이 자기 관내에 뭐라고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이 용이 아니에요. 이 동이에요. 자, 현재 뭐라고? 현재 상황을 뭐 한다는 얘기고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계획을. 그죠? 자,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절차상 시도지사 승인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승인 나오고 그러면 튄다니까. 복구하는 것도 승인 없다 그랬어요. 반지 숙청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소관청이 자기 장부를 갖고 토지에 이동이 생긴지 현재 상황을 조사하죠. 조사하는데 장부에는 분명히 답인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집이 보이죠? 걸리면 얘는 지금 9월 달에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니까 얘한테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지적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뭐라고? 지적. 자, 이게 지적 뭐 한 다음에 정리 후에 뭐예요? 후에 소유자한테 뭐 해준다는 얘기고 통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기 1번의 소관청은 자, 이제 소관청은 뭐예요? 그 승인 나왔죠? 그 승인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게 필요할 자, 그 지적 공부의 통지는 그 날짜 나오죠 이제. 잘 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뭐예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예요? 대로 바꿨으니까 자, 이렇게 촉탁을 해서 1번에서 이 답을 뭐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대로 바꾸고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치고 자, 어디로 통지서를 보내주면 자, 변경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관세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죠? 접수받았으면 이게 10이죠? 접수하게 되면 1이죠,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는 게 이게 15일이라는 게 15일. 접수받은 15일이에요. 그럼 접수받고 15일이고 항상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이걸 접수받는 부터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요. 변경 등기가 이렇게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 하지 않다는 게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다. 아니,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없으면 공부에 뭐 한 날부터 이렇게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다. 이게 등록. 그래서 여기 몇 번에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등록이란 단어가 두 번째 줄 보이죠? 등록 동그라미 치고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10일이 아니라 며칠이고 이거 7일이다는 게 등록 보이면 7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뭐라고 4번에. 자, 접수한 날부터 통지서, 등기와, 줄치세 거기.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15일.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이 날짜 잘 보셔야 돼요. 나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1번 보시면 이게 착한 사람이 낸 거예요. 시험 문제. 왜 착한 사람이냐면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예요? 동그라미는 등록 나왔죠? 거기 기억이네니까 기억이 그게 며칠에 그게. 그게 7이라는 게. 그래서 답이 1번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 낸 거냐니요. 이런 거 이렇게 착한 사람이 문제 맞으라고 낸 거를 틀리면 그게 말이 되냐는 게 그 얘기, 옛날 얘기는. 이런 걸 틀린다는 건 뭐냐면 그 출제자의 뭐예요? 출제자의 그 양심을 뭐예요? 양심을 완전히 뭐예요? 그냥 깔아뭉긴 사람이에요, 그거. 하여튼, 만약에 틀려갖고 떨어지면 세종시에 살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 주시고,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기억이면 7일입니다. 자, 접수하면 15일이고. 날짜 잘 기억합니다. 자, 거기 613페이지에 지적측량 1번을 보시면, 작년 문제예요.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로 모독으로 써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시험 문제 하게 되면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하고 합병하고 자, 뭐가 나왔어요? 지목 변경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작년처럼 지적 측량 대상인 거 이렇게 한번 처음 나온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응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파악하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이 다 측량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왜? 거기 기억해 보게 되면 자, 뭐하게요? 신규 등록 측량하죠? 왜 하냐면 아니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어디에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대장에는 면적을 등록하니까 측량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복구 측량하죠? 복구 측량. 왜? 뭐만 안 하니까 합병하고 지목변경만 아니까 다른 거 다 측량하는 거야. 제조자 측량할 것이고 토지가 바다가 됐죠? 내 눈에 그 바다가 다 됐는지 일부가 남았는지 몰라. 측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합병하고 지목변경이란 단어가 없으면 다 뭐 하는 걸로 측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니가 5번이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하시고, 2번을 별표하죠. 2번 별표하시면,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거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일단 5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거슬린 단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5번에. 합병 들어가 있죠? 그래, 그게 틀린 거예요. 뭐는 합병은 뭐 하지 않으니까. 측량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은 소유자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 줄 치세요.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수행자한테만. 절대 소관청에 의뢰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 항상 누구한테만 의뢰한다고? 소관차, 수행자한테만. 소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수행자한테만. 자, 그 다음에 지조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초측량은 이렇게 기초측량이라 하는 것은 뭘 만드는 측량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지적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에요. 지적기준점. 이 지적기준점은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로 따지면 삼각측량, 보조측량, 도군측량에서 도군점이 이 대한민국에 뭐예요?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측량은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자, 뭐 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신규 등록 전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그 지적확정 측량, 이게 다 경계보건 측량,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세부 측량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그 수행계획서를, 의뢰서를 수행자한테 제출한다는 얘기고. 4번은 뭐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수행자는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동그라미 어디에? 소관청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날을 즉시 소관청을 시도 이상 하면 안 돼요. 자,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입니다. 자,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615페이지 4번을 별표합니다. 4번을. 4번을 별표하게 되면 지적 측량할 경우가 아닌 거 써있죠? 아닌 거 써있는데 이건 또 문제 유형이 다른 거예요.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간정보법이 있죠? 이 공간정보법은 뭐예요? 공간정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뭐가 있냐면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로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왜? 자, 이 공간정보법은 뭐에 대해서 그 바다 있죠? 바다. 바닷길 있죠? 바닷길. 그런 거 바닷길이라든가 물의 길이라든가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또
국가기관이 뭐예요? 공공사업을 위한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측량 있죠? 건물 공사에 필요한 일반 측량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지적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서 이 5가지 측량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뭐라는 게 이거? 지적 측량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적 측량했을 때 과연 뭐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지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위성 기준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공 기준점, 자, 공공 측량 공공 기준점 있죠? 수로 기준점, 이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가 아니면 지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이 지금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게 지적 측량하고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측량 대상인 거 아닌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지적 측량이 아니라 뭐라고 공공 측량이나 뭐예요? 그 기본 측량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문제 4번 문제의 의도는 뭐라고? 측량 대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 지적 측량을 할 경우가 아닌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4번처럼 뭐가 나오면 기준점 앞에 위성이나 공공이 나오면 그 공공 측량을 하는 거지. 공공 측량을 하기 위해서 공공 기준점이지. 뭐에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게. 지적 측량을 해서 맞는 게 아니다. 이 의미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 문제의 의도는 측량 대상 그런 게 아니다. 자, 5번을 발표합니다. 자, 5번을 발표해 주시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을 때 1번은 뭐예요? 1번은 우리가 세부 측량을 얘기하는데, 자,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기초 측량이고 일필지 경계 면적을 측량하는 것 세부 측량인데, 거기 측량 방법은 평판 측량이라고 시작해서 맨 끝에 위성 측량으로 끝나요. 개수로 따지면 측량이니까 치읓이니까 측량 방법이 7개가 있다는 게 밑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판, 이 평판이 그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평판 이런 거예요. 자, 이 네모난 평판 깔아놓고 이 산발이 세우고 디오데이드라고 이렇게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거 총 있죠? 격자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평판이에요. 여기다 컴퓨터 설치한 게 전자평판이고. 평판, 전자평판. 지금은 다 이제 전파기, 광파기 있죠? 그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평판을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위성 측량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자, 어디? 그 동그라미 2번에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래, 시도지세 그게. 이거는, 왜냐면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도지세가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소관청이다. 시도지세가 아니라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측량기간은 5일이죠? 기간으로 따질 때는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5일입니다.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며칠이라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럼 검사는 외울 것도 없죠? 왜? 검사니까 이렇게. 검사니까 4니까 며칠이라고? 4니까 4일입니다. 4일이니까. 그죠? 갑자기 측량기간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써보는 거, 측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야.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이다. 4일이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거기 합병하고 지목변경 안 들어갔죠? 그래서 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적변경,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측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거기 계획을 수립하고 답사하고 섬전조표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에, 예컨대 산악지역에는 이렇게 화강암으로 돌로 된 거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도시지역은 돌로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우리 바닥에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철하고 뭘 섞어서, 구리 섞죠, 구리. 주석 있죠, 주석. 구리하고 주석 섞은 건 총동. 철하고 뭐 섞은 건, 주석 섞은 건 뭐예요? 그거 우리가, 보통 거기, 구리, 주석 그런 거 섞은 걸 우리가 전기가스 있죠? 그거 이제, 설치해 놓습니다. 녹슬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적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도건점에 써 있죠? 도건점에 써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일단, 자, 설치하려면 계획을 수립하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준비 답사를 가요. 어디다 설치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헷갈리는 게 선점하고 뭐예요? 선점하고 뭐예요? 조표죠, 조표. 이 선점이란 건 일단 찜하는 거야. 찜한다는 거 이해하죠? 여러분 여기 전철 안 타시니까 모르겠고요. 서울에서 전철 타려면
일단 나이 좀 드신 분은 전천문 열리잖아요. 물론 버스도 마찬가지다. 몸이 먼저 하는 게 가방부터 던집니다. 가방부터.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선점하는 거야. 선점. 그게 이게 선점. 이게 선점이에요. 어딘가 찍을 건가 선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돌았으면 어딘지 모르죠? 조표가 그거예요. 말뚝 박아놓고 빨간 깃발 세우는 거 있죠? 그게 조표예요. 그러면 선점이 먼저인가 조표가 먼저인가 이해는 했죠? 그게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시읒이 먼저야.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시읒이 먼저예요. 시읒이. 예? 그 생각했으면 시읒이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시읒이 먼저. 시읒이. 예?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 5번의 답이 뭐라고? 2번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풀다 보면 답이 뭔지를 까먹어. 뭘 얘기하는지. 답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자, 넘기세요.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별표하는데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걸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아까 그랬죠? 측량은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사 측량이라든가 검사 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재소자 측량 있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측량해달라고 소유자가 의뢰하면 안 돼. 왜? 이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워낙 일본 놈이 하도 엉터리로 해나갔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지적 재조사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재조사하려고 뭐예요? 측량을 의뢰할 수는 없어요. 이 검사 측량이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새로이 대장을 만들려면 의리라는 수행자가 민간인이 와서 이 땅을 측량했는데 1839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갑이 을을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그 생긴 뼈대나 이런 게 비슷해갖고 족보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자 어디 이 진도에는 고려시대 문인들이 많이 유배를 왔답니다. 문인들이. 근데 완도에는 무인들이 많이 유배를 와갖고 이 완도 출신 사람들이 이 뼈대가 골격이 굳고 이렇게 그 대표적인 그 골프하는 사람 서경준가 뭐 목이 이러잖아요. 땡크랑 뭐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족보 따지는 게 6천간이야. 갑이 을한테 뭐 막걸리 한잔 사주고 야 6천 동생아 2천으로 해라 2천으로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뭐예요 수행자가 측량했으니까 그 이 수행자한테 위탁한 소관청이 뭐할 필요가 있어 이거 검사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도 소유권자가 검사해달라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따려면 이제 누가 이제 운전학원이 다 하잖아 이제. 옛날에는 뭐예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경찰이 입회를 했어요, 경찰이.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이 입회해갖고 그런 에피소드 많아요. 어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운전면허 따려고 이제 학원에 갔는데 이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그 아저씨가 딱 옆에 딱 앉아서 입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이 지금 뭐예요? 이 아이가 이제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그 한마를 하나 물어본다. 그 가볍게. 피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물어본 피는 뭐냐면 PD 이거 파킹 드라이브 이걸 물어본 거야. 근데 얘는 긴장하니까 뭐라 얘기냐면 A병인데요. 이게 갖고 합격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경찰관이 자기를 웃겼다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유도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뭐예요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잘못하면 그 경찰청인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불안하지 자기네들도 검사 받을까봐. 그러니까 뭐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어요. 응? 이거 그래 누가 하니까 민간인이 와서 측량하니까 걔가 측량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해 이거 검사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는 뭐예요 측량을 의뢰할 수는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검사는 누가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제조사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게 그게 5번이에요. 자 뭐가 나왔어요? 지적 제조사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7페이지 보시면 거기 8번을 별표합니다. 8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측량에 대한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분할을 하고 싶으면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랬죠? 자 2번은 의뢰서 제출하고 3번은 뭐 당연히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소관청 동관하면 그 다음날 뭐라고? 소관청. 그 다음에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뭐 하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이 15개 이하까지는 며칠을? 4일을.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플러스 몇 점마다 4점마다 플러스 1을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식으로 만약에 20개를 만약에 자 20개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니까 초과는 4점마다 플러스 1일이죠? 19개죠? 4점마다니까 하나도 며칠에 이거 1일이에요. 하나도 2일, 두 개도 2일, 세 개도 3일, 4점마다니까. 이게 6일 걸리죠? 근데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소유권자하고 누구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합의를 했다니 합의. 합의를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40일이에요. 곱하기 뭐예요? 4분의 3이면 뭐라고? 30일. 30일이 이게 측량기간이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 있죠? 10일. 이게 뭐예요? 검사기간이죠? 검사기간. 검사기간이다.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5분의 3이 아니라니까, 5분의 3. 몇 번에 5번에 뭐예요? 5분의 3이 아니라 뭐라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한테 뭐예요? 토지를, 땅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요. 네모나게. 땅을 그려보래요. 동그라미 세모 그린 사람, 이건 독특한 사람이 사귀지도 말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네모나게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사야. 항상 분모가 뭐라고? 사야, 사. 분모가 5가 아니라 사라. 이렇게.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9번 문제 618페이지 9번 문제 별표합니다. 예, 9번 문제 별표하시면, 별표하시면, 거기, 가로 하나 집어넣은 거 있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 4니까, 기억리는 5454 나와야 되죠? 5454. 5454 나오는 것은 345에요, 345. 그죠? 그럼, 345 중에서 맨 끝에 보면, 자, 그 기간이, 합의를 한 기간인지 측량,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이 측량 기간에, 맨 끝에 4분의 1 나와야지, 4분의 1. 검사 기간은, 자, 거기, 전체 기간에 자, 측량 검사 기간은 뭐예요? 미음은 4분의 1 나와야 되니까, 5454, 4분의 1, 3번이 답이겠다. 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맨 앞에 보고 맨 끝에 봐야 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중간까지 다 본다는 건, 그건 시간 낭비지. 그게 요령이에요, 그런 게. 자, 요령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 기억, 니은, 54.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은,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디귿은 4점이죠? 4점마다. 그래서 4분의 3, 몇 번이 답이다? 자, 3번이 답이다. 그래서 10번은 마찬가지. 그거 비슷한데, 이제는 줄였죠, 그걸.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가로 안에 기억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자, 초과하는 4일에 15점 초과하는 4일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 444가 다 들어가죠? 444. 그 얘기야, 444. 자, 11번을 별표합니다. 11번. 그래서 아까 풀어봤죠, 지금 방금? 자, 거기, 다음 예시하는 경우에 검사기간,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그래서 그 40일 줘줬죠? 측량기간은 4분의 3이니까 30일. 검사기간은 며칠? 10일. 요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방금 이거. 40일을 줘줬을 때. 30일하고 뭐라고? 10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5분의 3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오시고, 이거는 이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도 아니에요. 그냥 셈이에요, 셈. 이런 셈을 틀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셈이에요, 셈. 셈입니다. 뭐 수학을 싫어한다. 그 쓸데없는 얘기. 그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셈이지 수학도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자, 612페이지, 620페이지 있죠? 620페이지에 거기, 자, 거기 12번 문제가, 12번 문제가, 이건 검사 기간만 20일 얘기죠? 20일 곱하기 4분의 1 하면 뭐예요? 5일이고. 자, 1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별표하는데, 별표해 두시고,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측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예요?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검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과 이게 지적 뭐라고? 삼각 측량과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 있어요.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 면적 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이 세종시를 만드는 이 개발 사업 지역은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니까 이런 면적 규모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한테 시장한테 검사를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자 이렇게 좌표는 만약에 도면상에 이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잘못 등록되면 인적 경계가 바뀌면 이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가 잘못되면 이 면적의 뭐예요? 그 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면적이 1380인데 2000원 해놓으면 사는 사람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경계가 아닌 경계를 복원한다든가 경계 무슨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축 건물 짓게 되면 땅 위에 짓기 때문에 이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위에다 이렇게 져야지 이 건물을 뭐예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짓게 되면 뭘로 해요? 그거 왜 땅에다 짓는 거니까 경계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의 바닥이 다른 건물을 침범했는가 그 현황 측량이라는 걸 해요. 그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건물의 뭐예요? 건축물의 그 현재 상황이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대비해서 자 위치를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 이게.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현황 측량.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하고 자 이 지금 뭐예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네 땅이 이만큼이다, 네 땅이 이만큼이다 뭐예요?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장인이 뭐예요? 정확한 자료 갖고 하는 거니까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예요? 건물의 바닥 위치를 하는 거니까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무슨 자 따서 이거 복자 따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긴 따갖고 여기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죠? 이상일 때 따라해보세요. 3학도 이상은 다시 3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자니까. 그래서 그 3학도 하면 혹시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알아요? 그 30대는 지금 나이가 30대죠. 40대요? 40대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노래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맨 처음에 사공의 뱃놀이에 가물거리며 하면서 사막도 이런 노래가 있어. 그게 명곡의 명곡.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목포의 눈물의 제목이 목포의. 그러니까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가 13번 문제가 그거예요. 검사받지 않았던 측량에서 뭐 찾으라고? 복현이. 그 2번이죠, 복현이. 그게 답이에요, 복현이. 예? 자,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사막도 목포의 눈물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참나 이거. 자, 거기 621페이지 15번 있죠? 거기 15번 보게 되면 자, 거기 문제가 적부 재심사 동그라미 재심사. 자, 그다음에 양성 동그라미. 응? 자, 적부 재심사 양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지적위원회 있죠? 지적위원회.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적위원회는 자, 뭐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만 해, 하나. 근데 이게 무슨 기관이냐면 다 심의의결기관이야. 심의의결기관인데 얘는 심의의결하는 게 딱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해. 적부심사. 딱 하나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가지 하냐면 5가지를 해. 왜 5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가지를 해. 5가지 한다, 5가지. 그럼 중앙의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정책을 뭐예요? 지적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해요. 그 지적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려면 지적은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개발해 기술을.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겠죠? 지적 측량 기술자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자를 양성을 해요. 그럼 사람을 양성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지 말라고 그래. 거두지 말라고 막 그랬죠? 그 아들내미예요? 애들이 둘이 다 잘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온순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들내미,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세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거는 욕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거치는데 하여튼 양성하다가 말아들면 뭐예요? 기술자를 지적 측량 뭐예요? 기술자를 뭐 해줘야 돼요? 징계합니다. 징계. 그 다음에 여기 적부심사죠? 적부 재심사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3가지만.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따라해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그거만 보자. 그래서 여기 문제 지금 방금 15번 문제 거기 양성 나오죠? 양성하면 어디서 하는 거 이거? 중앙지적위원회예요. 근데 거기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예상은 딱 하나뿐이 없다니까 하나니까 딱 뭐예요? 1번이죠? 나머지 다 어디서 하는 거 이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 중앙지적위원회니까 일단 적부심사는 16번은 1번. 적부심사는 딱 한 군데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렇게 보죠. 자, 넘기세요.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위원장은,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지정부 담당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국장이에요, 국장. 과장은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 그건 답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동그라미. 별개가 아니에요. 포함해서 5인 이상 뭐라고? 10인이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데 재반 가번수 출석에 개의해서 가번수 찬수 의결하죠? 근데 5번이 왜 틀렸냐면 거기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회 통지한다 써있죠? 근데 왜 7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일이에요. 왜 5일이냐면 잡으세요. 그 회의에 뭐라고 참석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래도 있잖아. 오나라. 오라고 했는데 왜 7일이겠어? 5일이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지. 이해하셨죠? 그거 오나라 하는데 5일이지.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법에서 정해놓은 거라니까. 오나라. 오라고, 회의하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지. 이해했죠? 그래요. 그거 틀리면 안 돼.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다. 이건 단순한 거야. 이거 외우는 거야. 그냥. 오나라. 자, 18번을 발표합니다. 18번. 자, 그래서 적부심사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자,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나와요. 왜?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2번에 보시면, 거기 기술자 징계 나오죠? 징계 나오면 징계 양성 재심사.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니까. 어디서 하는 거라고? 중앙지적위원회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한다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적부심사만 하는 거예요. 적부심사. 중앙에서는 징계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세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예요? 3번은 7일 이내에 의결을 하면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한 데까지 뭐예요? 통지해주고.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90일 이내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절대 사람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부터 먼저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해놓고 이제 날짜가 회부하는 날짜가 30일, 심의결 60일, 부득이한 경우에 1차 한번 연장이 30일, 통지해주는 게 몇 번처럼 3번처럼 7일. 거기에 불만이 품으면 뭐예요? 적부재심사는 며칠? 90일 이내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걸 이제 날짜는 36 아니면 이렇게 36 안 되면 36 아니면 37박수 337박수 37박수 뭐예요? 박수 뭐 한다? 구한다. 그래서 36 아니면 30일 회부 날짜 60일 심의 의결 안 되면 한 번 연장이 며칠? 30일. 통지는 7일이고 재심사는 며칠이고 구한다 이게 90일이고 구한다. 이 날짜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배운 다음에 적부심사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주는 6시 반부터 이제 등기법 등기법 하겠습니다. 뭐 풀어오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수업에 참석이나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